welcome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 니큐 인큐쌤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사이파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니큐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이제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세 파트로 나눠서 찾아봤고요. 오늘은 앵클렉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 경험도 좀 공유를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앵클렉스의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상 능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또 미국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나 이제 앵클렉스가 뭐지? 하는 분들은 제발 꼭 먼저 들어가서 용어 정리 편을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제가 특히나 용어 정리 시간 첫 번째 미국 간호사 편에서 앵클렉스를 좀 다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들을 좀 다뤘는데 그게 조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꼭 보고 오시는 편이 이번 편을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앞에 엄청 여러 단계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영어 인증이랑 그 다음에 스폰서는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며 경로는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하는 거, 앵클레스 시험 보는 거는 무엇보다도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국 간호사 된 후에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번에 용어 첫 번째 시간 미국 간호사 편에서 제가 좀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영어 보고 오셨으면 제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국 간호사는 그 면허증 하나로 제주도, 충청도, 서울 뭐 이런 데 다 가능한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각 주마다 Board of Nursing, 너싱 보드가 있어가지고 간호사의 면허를 이전시키고 발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나 각 주마다 이 조건들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이제 뉴욕주, 그 다음에 CNMI, 그 다음에 텍사스 면허가 세 가지가 다 액티브 상태인데 처음에 뉴욕 면허를 가지고 그거를 CNMI로 면허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뉴욕 면허로 다시 또 텍사스 면허로 이전시키고 뭐 텍사스 면허 때는 핑거프린트도 하고 법규 시험도 뭐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따는 면허는 뉴욕주의 면허는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한테 되게 프렌들리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앵클레스를 하시게 되면 뉴욕주 면허로 제일 처음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클렉스는 한 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두둥. 이게 저의 뉴욕 면허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대로 저의 마더 스테이트는 뉴욕.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미 간호학과 진학할 때부터 미국에 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평소에도 열심히 했죠. 아무튼 졸업 후에 바로 앵클렉스 시험 보려고 이제 서류 접수를 바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졸업하고 나서 5월 그러니까 3개월 후쯤에 바로 니큐 들어가서 신규 간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 적응하고 막 3교대지만 틈틈이 앵클렉스도 공부하고 그래서 졸업 후에 한 1년 반이 좀 지나서 3오프를 받아서 괌으로 가서 이제 앵클렉스 75문제를 2시간 안에 풀고 한 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도 3교대 하면서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후배들이 선생님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할 수 있어요. 얘들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앵클렉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제가 5년 전에 봤던 거라서 자료들이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도 요새 선생님들이 너무 다 앵클렉스나 미국 간호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블로그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역시 정리는 간호사죠. 그러니 그런 것들 꼭 참고하시고 얼른 접수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접수하고 나서 앵클렉스 보는데 그래도 최소 6개월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럼 좀 자세히 봐볼게요. 자, 앵클렉스의 플랜입니다. 앵클렉스는 접수부터 응시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요새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두 곳에 했는데 요새는 NYSED 한 곳만 해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미리미리 신청하고 그동안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야지 딱 시험 답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봐볼게요. 자, 앵클렉스 접수는 저는 혼자 했어요. 오프 때 한 이틀 정도 약간 열심히 이거 필렛업하고 공 좀 받고 논행 가고 이래가지고 이틀 정도 만에 끝내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블로그를 엄청 많이 참고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접수를 혼자 하거나 아니면 대행이 시킬 수도 있는데 진짜 한국어 블로그의 힘이 너무 좋아서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새 바뀌는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꼭 최신 블로그 참고하시고요. 아, 엔클렉스 접수. 저 때는 이제 CGFNS랑 NYSED 두 곳에 서류를 보냈어야 됐어요. 네, 요새는 지금 또 바뀌고 있어서 NYSED 단독으로도 처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액이랑 시간이 더 들기 때문이에요. 네, 보니까 많은 쌤들이 블로그를 좀 정리를 잘 해주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CJF 가입해서 공증받고, 뭐 송금 서류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다 서류를 두 곳에 보냈었어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자 스크린 할 때 결국에 CGFNS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엔클렉스를 준비하면서 이미 뭐 면허증이라든지 졸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내놔가지고 나중에 좀 웨이브가 많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사진이 좀 블러 처리되긴 했는데 이제 개인정보라서 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다 답글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증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머니어도 챙겨서 이제 EMS 통해서 CGFNS랑 그 다음 NISED 두 곳에 보냈었어요. 근데 5년 전에 했던 자료들이라서 최신 선생님 블로그들을 꼭 참고하세요. 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앵클렉스와 이제 국시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예시를 가지고. 저번 시간에 용업용님 편에서 첫 번째, 미국 간호사 편에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문제 예시는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보면 미국은 제가 되게 유형이 다양하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 여기 5개 중에 1개가 정답이라면, 특히 미국은 제일 실험적인 게 select all the fly, 사타라고 하죠.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정답이 되는 걸 다 골라야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사타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합격의 문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법과 문화에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간호 직종의 차이, LPN 이런 거 나오고 질병 유병률 차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크, 인파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국시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like DM, hypertension 그냥 약간 요 정도? 그 다음에 약간 유전병 이런 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앵클렉스가 2023년 내년 4월에 이제 New Generation 앵클렉스가 시작된다고 하니 얼른 공부해서 시험 보세요. 그 다음은 공부. 잉글리시 공부는 바뀌지 않았으니 이제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잉글리시 시장은 거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저도 학원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아, 앵클렉스 공부. 앵클렉스는 진짜 한국 국시랑 좀 달라요. 그리고 한국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더 깊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병태생리 부분도 그렇고, 이제 질병도 여긴 한국인만 있지만 거기는 이제 다양한 인종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이 있어요, 인종별로. 그런 질병을 더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법, 그 다음에 미국 안전정책, 이런 것도 되게 세세하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카시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들 뭐 몇 개월까지는 이제 뒷좌석을 보고 앉는다. 뭐, 애기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는 어떻게 앉힌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머쓱대고 시험 보시면 떨어지시고요. 꼭 이론 공부랑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이런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문제풀이는 꼭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론 공부를 좀 공부를 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리뷰 책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한 세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저는 유월드를 이용했고요. 여기 애들도 물어보니까 다 유월드 알긴 알더라고요. 좀 비싸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유월드는 조금 앵클렉스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50점 맞아도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50점 맞고 있었어요. 자, 이게 이 사진들이 제가 이제 잉글리스 공부하면서 했었던 자료들이고요. 보면 포스트잇이랑 또 엄청 필기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고요. 특히나 유월드가 좋은 게 이렇게 좀 사진, 아니 그림 같은 거로도 이게 막 세세하게 익스플레네이션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좀 공부하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데 꼭 영어로 공부하세요. 한국어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들이 다 영어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접수도 했어요. 페이퍼 다 보냈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서 공부도 시작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는 도중 메일이 옵니다. NCLEX approval. Congratulations, your education has been approved. So you may now apply for the NCLEX examination. 이거 받으면 이제 저희 뭐 해야 되죠? 피어슨 뷰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어슨 뷰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꼭 간호사 관련된 영어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응시할 준비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저는 피어슨 뷰에 연락해서 시험비도 결제했어요. 200불 결제했어요. 왜냐면 제가 괌에서 시험 보거든요, 미국령. 근데 미국령이 아닌 이제 뭐 일본, 한국 뭐 이런 데서 시험 보시면 또 더 엑스트라 차지가 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결제하고 나서 피어슨 뷰에서 ATT를 받았어요. ATT는 뭐냐면 이 기간이 명시된 이제 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앵클렉스를 보셔야 돼요. 그걸 ATT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피어슨 뷰 앵클렉스 시험 대행 업체예요. 그래서 앵클렉스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들도 다 관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시험비도 납부하고 ATT도 받고 나면 이제 예약을 하고 시험을 보면 돼요. 자, 여기는 제가 괌에서 시험 보았던 파파존스 위층이에요. 교수님들이 이제 마음을 다 다잡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시험 볼 때 이게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 클릭을 좀 조심하세요. 답 체크할 때 꼭 넥스트에 신경 써서 눌러주세요. 제가 답 체크를 하고 넥스트를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따닥 하고 이게 다른 오답이 체크되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엄청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게 틀리면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쉬워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내가 또 틀렸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계속 비슷한 게 나온다. 그러면 답이 잘못된 거니까 해석을 다시 또 잘 차근차근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쌌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나는 계속 그걸 맞추고 있는 거니까 이제 정답을 향해 가는 길이니 이제 마음 좀 편하게 좀 풀기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돈 좀 주고 나면 이렇게 따로 퀵 리저트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떠도는 소리는 그래도 레드 과목 같은 거, 뭐 신청해놓고 다시 과목 같은 게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약간 내가 합격이니 많이 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건 그냥 돈 좀 주고 이렇게 리저트 보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75문제를 2시간 안에 풀었다 그랬죠. 75문제는 뭐 아님 좋아요. 100% 합격이거나 100% 떨어져요. 왜냐면 저희가 합격 라인 이 정도면 75문제가 최소 문제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미 넘었어요. 그럼 그냥 합격인 건데 75문제에서 딱 끝나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이건 더 볼 수도 없이 그냥 75문제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76문제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넘으려고 말라, 넘으려고 말라, 넘으려고 말라 이렇게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더 문제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꼭 푸시길 바래요. 그럼 화이팅!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이번에는 한국의 임상 경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도 신규 때 좀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병동을 갔어야 되나? ICU로 갔어야 되나? 성인을 했어야 되나? 이렇게. 왜냐면 저는 미국에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랜딩을 해서 보니까 여러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병동도 괜찮고 성인도 괜찮고 OR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대신에 좀 외래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외래는 비추. 왜냐면 거의 오프닝이 없어요. 외래는. 그래서 그냥 병동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데 상관은 없고 대신에 최소 경력이 1, 2년은 있어야 돼요. 약간 1년이면 저는 애매해요. 왜냐면 1년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문제는 에이전시나 병원에서 안 받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를 잘하면 받아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부딪혀보세요. 1년이면. 그리고 2년이면 괜찮아요. 2년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병원을 얘기를 해도 2년이면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일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현재. 왜냐면 막상 여기를 와보니까 6개월 쉬는 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호사가 계속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진짜 중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허들도 2, 3년마다 무조건 액티브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4년 이상의 경력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4년 이상 이제 한국에서 준비를 하다가 오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 한 2에서 3년 정도 경력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 이 그 이상 있어도 에이전시의 경우 경력을 따져서 돈을 주지도 않고요. 그렇게. 그리고 한국에 오래 있어도 약간 영어 공부도 더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들고 몸도 더 힘들고 그다음에 돈도 더 조금밖에 못 모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3년째 되면 빨리 나와서 미국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그다음에 샐러리도 더 많이 받고 그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 추천은 2년 차에 열심히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3년 차에 넘어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영어 공부 때문에 좀 그만두셨다면 얼른 영어 따시고 경력을 좀 만든 다음에 에이전시나 디렉 하이어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자, 다음 시간에는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영어. 제가 근데 우는 소리로 제가 아이고 아이고 이랬더니 코워커가 Hey, where are you going? 진짜 창피하네요. 자, 그럼 간호사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아기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니큐 인기였습니다. How to be a US nurse.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바이바이.